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채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6편 예술 속의 공. 이영의 의사와의 만남 이후 정아는 공이 몸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졌다. 특히 예술에서 말이다. 토요일 오후 정아는 친구들과 함께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견학을 갔다. 한국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동양화의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미술 선생님이 산수화 앞에서 말했다. 서양화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준호가 손을 들었다. 여백이 많아요. 맞아요. 동양화에서는 이 여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아가 그 여백을 바라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공간인데 왠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 여백에는 왜 아무것도 안 그렸어요? 민지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백이야말로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하네요. 돌아보니 50대 정도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시회 작가 중 한 명인 박운봉입니다. 미술 선생님이 놀라며 인사했다. 아, 박화백님. 영광입니다. 박운봉 화백이 웃으며 학생들을 바라봤다. 혹시 여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박화백이 자신의 산수화 앞으로 학생들을 안내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산과 나무, 물은 그려져 있지만 하늘은 비어 있죠? 네. 하지만 그 비어있는 하늘이 있어야 산이 살아나요. 만약 하늘까지 모두 칠해버리면 어떨까요? 영수가 상상해보며 말했다. 답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정아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화백님, 혹시 그 여백이 공과 관련이 있나요? 박화백의 눈이 반짝였다. 오, 불교 철학을 아는 학생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궁금해하자 정아가 간단히 설명했다. 공은 빈 것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해요. 박화백이 기뻐했다. 동양화의 여백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요? 박화백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양화는 캠퍼스를 모두 채우려고 해요. 빈 곳이 없게 말이죠. 하지만 동양화는 의도적으로 비워둬요. 왜요?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위해서예요. 여백을 보며 각자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민지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아, 그럼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화가가 그린 부분과 보는 사람이 상상하는 부분이 만나서 진짜 그림이 되는 거죠. 정아가 감탄했다. 그럼 여백이 화가와 관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훌륭한 표현이에요. 공이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불교 철학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때 박화백이 제안했다. 시간 있으면 제 작업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예술 분야의 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미술 선생님이 허락해 주어 아이들은 박화백의 작업실로 따라갔다. 작업실에는 완성된 그림들과 함께 여러 예술 작품들이 있었다. 이걸 보세요. 박화백이 한 서의 작품을 가리켰다. 고유할 정이라는 글자 하나만 쓰여 있었는데 주변에 넓은 여백이 있었다. 이 한 글자의 힘이 느껴지나요? 아이들이 그 글자를 바라보니 정말로 고요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만약 이 종이에 글자를 가득 써넣었다면 어땠을까요? 준호가 답했다. 오히려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백이 있어야 한 글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죠. 박화백이 다른 예시도 보여주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피아노 건반을 가리켰다. 모차르트는 음악은 음표 사이에 침묵에 있다고 말했어요. 침묵이요? 그래요.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죠. 박화백이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런 다음 같은 멜로디를 쉼표 없이 연주했다. 확실히 후자는 답답하고 의미가 없어 보였다. 이해하겠어요.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숨을 쉬는 거네요. 영수가 말했다.
정확해요.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박화백이 한 시집을 펼쳐 보였다. 200의 시를 보세요. 상전명월광, 의시지상상, 거두막명월, 저두사고향, 침상 앞에 밝은 달빛이 마치 땅 위의 서리 같아. 고개 들어 밝은 달 보고 고개 숙여 고향 생각하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아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행간요? 맞아요. 시인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 행간에 담긴 그리움이 진짜 시예요. 민지가 놀라워했다. 그럼 시인이 안 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독자가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으면서 시가 완성되는 거죠. 박화백이 조각 작품도 보여주었다. 이 조각을 보세요. 원형의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헨리 무어의 작품 사진이었다. 이 구멍이 핵심이에요. 이 빈 공간 때문에 조각이 살아나죠. 어떻게요? 빛과 그림자가 들어오고 바람이 통과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빈 공간이 조각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준호가 감탄했다. 그럼 모든 예술에 공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서양 미술에서도 이것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해요. 네거티브 스페이스요? 그려지지 않은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의미해요. 최근 들어 서양 화가들도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정아가 궁금해했다. 그럼 동양이 서양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화 공의 가치를 인정했거든요. 박화백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저도 젊을 때는 서양화를 그렸어요. 캔버스를 빈틈없이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선수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음 속에 있다는 것을. 없음 속에요? 그래요. 꽃의 아름다움도 꽃 자체가 아니라 꽃과 배경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요. 박화백이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나무를 보세요. 나뭇가지들 사이에 하늘이 보이죠? 네. 그 하늘이 없으면 나뭇가지의 아름다운 선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야 실제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정아가 깊이 감동받으며 말했다. 그럼 예술가는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워내는 사람이네요. 정말 훌륭한 표현이에요. 진정한 예술가는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빼낼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때 박화백이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화백이 붓과 먹, 화선지를 준비했다. 간단한 대나무를 그려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나무가 아니라 대나무 사이의 공간이에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대나무 줄기를 그리는 데만 집중했지만 박화백의 조언을 들으며 점차 여백에 의식을 두기 시작했다. 어떤 느낌이에요? 신기해요. 여백을 의식하니까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려보니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 이제 알겠죠? 예술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영수가 질문했다. 그럼 현대 미술도 그런가요? 물론이죠.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 사조가 있어요. 최소한의 요소만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죠. 박화백이 도널드 저드의 단순한 상자 조각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단순한 상자가 왜 위대한 예술일까요?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형태와 공간만 남긴 거죠. 이것도 공의 미학이에요. 민지가 감탄했다. 그럼 예술의 최고 경지는 아무것도 안 그리는 건가요? 박화백이 웃으며 답했다. 선불교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가 있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본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술 작품은 손가락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이 가리키는 진리, 즉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정아가 깊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그럼 최고의 예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네요. 정확해요. 노자도 대의미성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다는 뜻이죠. 그럼 가장 위대한 그림은 그림이 없는 것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백이 가득한 그림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작업실을 나올 때가 되었다. 박화백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정아 양의 공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놀랐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공이 예술에도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앞으로 그림을 볼 때 그려진 부분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도 봐요. 그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아는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하늘,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모든 것이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태어사에 도착해서 수보리에게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정말 좋은 만남이었구나.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스님, 예술 속에도 공이 있다니 신기해요. 그럼 모든 곳에 공이 있어. 예술, 과학, 의학, 일상생활. 어디든지. 그럼 공을 모르면 예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공을 알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효산 스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정아야, 이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을 거야. 네, 모든 게 예술 작품처럼 보여요. 그래,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그날 밤 정아는 일기에 썼다. 오늘 박운봉 화백님을 통해 예술 속의 공을 배웠다. 동양화의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보는 사람의 상상력과 만나는 곳이다. 음악의 쉼표, 시의 행간, 조각의 빈 공간. 모든 예술에 공이 있다. 아니, 공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예술가는 무엇을 그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지를 아는 사람이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려진 부분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도 봐야겠다. 그러면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정말 어디에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아는 그 달빛과 어둠의 조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빛만 있어도 안 되고 어둠만 있어도 안 된다. 둘이 만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공의 미학이구나.